전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식신 심욕격 했죠, 그렇죠? 했고 이게 다 사실은 다 정격으로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명리 선배들이, 옛 사람들이 이 명칭을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제 붙였는지,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볼 그런 뭐 당위성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양간부잡격이라고 있어요. 양간부잡격. 그러니까 이거는 천간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천간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말 그대로 양간이잖아요, 그렇죠? 양간이니까 천간은 네 자리인데 이걸 이 음양할 때 양이 아니고 두 개씩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두 개씩은 같을 수는 있는데 그게 서로 순생하는 관계. 이를테면 목화라든지 화토라든지 토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엇갈리든 두 개씩이 있든 이런 형태로 해서 있는 거를 양간 부잡격이란다. 뭐 이러면 고서에는 양간 부잡격이 되면 명리가 가지런해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지런할 때 써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름이 널리 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뭐 양간 연주격이라고도 한다. 뭐 양간 연주격. 이렇게 구술이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 그런 경명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천간이, 지진 아닙니다. 천간이 두 개씩이 서로 생애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특별하게 양간부잡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도 격 자체 이름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격으로 보는데, 그렇는데 뭔가 좀 천간이 순일한 모습으로, 그렇죠? 이렇게 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공명을 이게 부기공명이 조금 이렇게 순조로울 수가 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을축에 갑술에 을해에 갑자, 이런 경우도 을해에 갑자가 나오나요? 병자가 나오지 않나? 을해면? 맞죠? 병자죠, 을해는. 병자.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니고 예를 들면 정유, 병진, 병인. 이것도 병인이 아닌데? 이민 아닌가? 이민, 그쵸? 응? 경이 나온다고? 정일간의 인시면, 이민시 아니야? 우리 선생님들 거에 다 외우는데? 인시 나오는데? 이것도 아니야. 응? 맞죠? 이민 나와요. 아니면, 이게 우리 아이돌 중에 아이린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맞겠지.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두 개씩. 근데 이게 두 개씩 들어가다 보면 원래 만겁고형 과격상 화계평도 일반상 해가지고 그죠? 여덟 개 신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과격상 중에 쌍진살이라고 있어요. 쌍진살.
이게 쌍둥이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이게 보금살이잖아. 그래서 천간으로 이렇게 양간 부잡격의 형태도 있을 수 있지만 육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불리함도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그대로 정격으로 해서 풀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씩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을이 들어가고 그대로 지지가 똑같은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정이 들어가고 병인 정묘시가 되겠지 그럼 그죠? 물론 이제 묘유충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 그래서 뭐 신왕운으로 흘러야 되고 대세운이 뭐 순행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양간 부잡을 격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같은 두 개씩이라고 하더라도 뭐 병하고 임 이거를 양간부잡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을 하고 병정이라든지 이렇게 기운이 연결되는 순생으로 되는 이런 경우를 부잡이라고 한다. 근데 비슷한 격 중에 뭐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할 수도 있는데 이제 천간 순식. 그러니까 천간이 연주에서든 희주에서든 역으로 가든 순행으로 가든 이렇게 생생으로 계속 연결되는 구조도 있잖아요. 그런 구조들은 실제 상황에 있어서도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한번 봤는데 탈탈승상이라고 임진의 갑진의 병술의 무술 이런 경우 그렇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으로 천간이 이렇게 순일하게 돼 있죠, 그렇죠? 순일하게. 어쨌든 천간은 정신세계고 어떤 그 자기가 추구하는 바하고 지향성이고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이 되려면 어쨌든 인비식이라든지 이를테면 식재관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도 의식의 흐름이나 사고의 어떤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순이래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근데 이제, 이게 막 그 앞뒤로 이렇게 서로 극으로 막 이루어져 있다든지 일간 빼고 이러면, 아무래도, 그런 좀, 자기의 어떤 어떤 그 상신이나 중요하게 쓰는 글자들이 극을 받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불리함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천간 순식 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자는 지난번에 보면 일시지에 갖고 협자를 따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한번 이런 명조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자 보시면 그 위에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위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지지에 보면 여기에 인, 묘, 진, 사, 오, 미, 신, 그렇죠? 이렇게 협이 이렇게 다 끼고 있어요. 협이 끼고 있어. 이런 것을 이제 지지공협격, 지지공협.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주상생하듯이 이렇게 지지 있는 글자들을 이렇게 일시지 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글자들도 중간중간 이렇게 징검다리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쭉 이게 전체로 인해서 신까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이런 기운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지 공협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명리정정에 보면 삼합 취집격이라고 있는데 취집 삼합 취집격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천간이 3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지지가 3개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그냥 명칭을 천간에 3개가 있으면 간삼합, 지지에 3개가 있으면 지삼합. 그러니까 그냥 용어 정도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인이 때든지 저같이 경경기형이 때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간삼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물상 시간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갑에서 천간이 10개잖아요. 개까지. 예. 그러면 이게 다른 글자들로 다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같은 글자로 포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같은 천간 일기격에서 조금 규격이나 특별격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간 빼고 2개나 3개일 때. 예. 그러니까 보통 2개일 때는 희기가 갈려요. 예. 일반적으로 갑갑에서부터 개개까지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일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복음자초, 병병은 뭐 복음 홍광, 경경은 양금 상살, 살상 해서 이런 경우 신약명이라도 이렇게 붙어 쓰면 갑 같은 경우는 을 같은 경우는 같이 있을 때 갑이 붙는 걸 더 좋은 거고 이거 뭐 유명하잖아요. 등락의 갑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2개들은 안 좋게 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3개씩 있는 명들은 그래도 길격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길명으로 보는데 그 또한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봐야 된다. 구조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양간 부자, 그 다음에 천간, 춘식, 지지, 공협, 뭐 이렇게 일기생성은 이렇게 간지 일기격이 아니라 천간은 예를 들어서 똑같고 개해, 그 다음에 개축. 이게 다 개해는 사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천간은 같은데 이렇게 2개는 뭐 이렇게 나머지는 좀 틀린 이런 경우를 뭐 일기생성격 천간에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이건. 이걸 그대로 이제 격을 잡아서 우리가 이제 풀면 되는 거고 양간부작격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디 뭐 글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어디 방송을 듣거나 할 때 나오는데 실제로는 천간에 2개씩 그리고 상생관계에 있을 때 이거를 양관부잡이라고 본다라고 이런 정도 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 양관부잡 나오죠, 그렇죠? 나오고 간지일기격, 심 선생이 얘기한 간지일기격은 천원일기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봉황직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봉황직격. 우리 봉황 있잖아요. 새 할 때 봉황. 봉황, 연못. 봉황직격. 그래서 이렇게 간지일기격. 그래서 사간지를 보면 사갑술이 나올 수 있고 사의류 나올 수 있고 사병신 나오죠, 그렇죠? 사병신 나오고 사정해 나오고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 사병신 일주 같은 경우는 한바탕 좀 뒤집어지겠지. 천국지충이 되니까 확 뒤집어질까요? 뭘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맞잖아요. 병신생이면 지금 1956년생이거든. 아직 병신은 또 안 나왔으니까 어린애겠지. 병신 정리를 할 때는 아직 사회활동하거나 크게 성장한 단계는 아니니까 병육 정칠이니까 맞잖아요. 56년이잖아. 그러니까 56년생이면 56년생이 사병신이 나오거든요. 이럴 경우 내년에 이제 이민년이니까 연주에서부터 월, 일, 시가 다 걸린잖아요. 그죠? 다 걸리니까 건강이 위험하든 이런 경우에는 그쵸? 어떤 사고를 조심하든 뭔가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 무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사 있죠? 사기사 있고 경진 있고 그러니까 경진도 많이 걸리죠. 여기가 경진이 아까 괴강에도 걸리고 이렇게 경진 그리고 신묘 사신묘 그리고 사이민 내년 바로 2월 달에 바로 걸리죠. 이민이 사계해 그래서 이렇게 천간일기격을 놓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풀면 돼요. 풀면 되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도충 이렇게 배웠듯이 그죠? 특별하게 재관으로 쓸 수 있는 경우면 도충도 끌어다가 한번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특히 고서에 보면 사갑술하고 사신묘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별도로 해놨어요. 사갑술하고
사신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 사신묘는 요빈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빈요하다, 빈요하다. 빈하고 이 요는 뭐예요? 수명이 짧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리고 사갑술은 파가를 한다. 파가. 파가라는 게 뭐예요? 뭐 한번 말아먹든지,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이게 집안이니까 가정이니까 그런 분란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갑술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예전에 뭐 조선시대 모 임금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논개가 사갑술명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건 봉황직격이라고도 하고 나머지 그래서 요 두 개의 그 일주만 빼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뭘로 보는 거예요? 귀격을 짓는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봐야 돼요. 제가 이제 나온 자리를 보면 사기사일주예요. 기사는 언제? 무진 기사니까 89년생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지금 보면 89년생이면 이렇게 여명이에요, 여명. 여기 대운이 순행을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아니 뭐 직업이 어떤 귀천이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고소에는 일반적인 평범한 명조보다 특별한 어떤 그 귀를 누린다, 불을 누린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방국립대의 그 행정실에서 근무한대요, 이렇게. 인성을 어쨌든 그 쓰니까 행정실에서 근무를 하고 어린 시절에 부모 이혼을 해서 할머니 손에 자랐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이제 재혼하는 바람에 계모의 손에서 자랐고 그리고 어쨌든 국립대를 다닐 때 학교 4년 내내 장학생을 했었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지금 기사생이면 몇 살이에요? 마흔은 됐나? 89년생이면 90년 치고 서른? 아니지, 33, 4, 5이지. 맞잖아요?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현재적인 그런 그 연령대로 봐도 뭐 특별한 거 아니면 그렇게 부를 많이 축적할 만한 내지는 어떤 뭔가 이렇게 고위직에 올라갈 만한 그런 거는 좀 아니었겠는데 일단 출발점이 스타트 라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지방국립대 학교에 그 행정직을 보고 있다. 이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이게 기사일주가 사기사일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경우가 평범하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사기사일주를 가지고도 분명히 뭔가의 하나의 어떤 특별한 기운이 몰려 있으니까 그런 일을 이루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걸 누가 쓰든지 남자가 쓰든 어떤 형태로 뭐 여러 가지 부모 조건이나 이 사람이 자랄 때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 따라 컨디션이 다 달라지겠지만 근데 이제 평범한 거는 아니다. 이게 다 보더라도 거의 종격명이잖아요, 그렇죠? 사중에 경금 정도로 해서 식상 기운을 좀 뽑는 그런 정도로 쓸 텐데 어쨌든 이렇게 간지 일기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행을 다 갖췄다라는 거예요. 오행 부족격이라는 게 있어요. 다 만족스럽게 갖췄다라는 건데, 이거를, 어디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오행을, 목화토금수 오행을 명조 내에 일간 포함해가지고 다 있으면 오행 부족격인 줄 알아. 본래는 그게 아니고, 연월일시, 그 다음에 태월, 태월구 하는 거 알려드렸죠. 저같이가 경신월이면 앞으로 2개, 밑으로 3개. 그러면, 앞으로 하나, 신유, 술해. 신해. 앞으로 하나, 위는, 청가는, 앞으로 하나, 맞죠? 지지가 3개. 신유술해. 이렇게.
이렇게 잡는데 이것도 신해도 이게 신해도 금인가? 뭐지? 예. 어쨌든 이렇게 나부모행으로 예를 들면 이런 명조가 있으면 예. 두 개인데, 두 개. 정. 갑을병정, 무기. 천간은 두 칸을 앞으로 가고, 지지는 세 칸을 앞으로 가고. 응? 한 칸이야? 저 기축인데. 한 칸이야? 한 칸? 제가 기축이 나는 태월이거든요. 이거 이제 저기를 따져보면, 어쨌든 이제 입태월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수가 되고, 의미만 보세요. 이거 우리 감명할 때 크게 쓰는 건 아닌데, 금이 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기미가 사오미. 이게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 입태월이 기미라고 하면, 이렇게, 목화토금수, 이렇게 이 오행이 갖춰진 것을 오행부족격이라고 한다. 요거 의미는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냥 일반 오행이 다 갖춰지는 게 아니고, 나부모행이 갖춰지는. 그래서 이게 생생화화질이기 때문에 뭐 관살이나 뭐 이런 걸로 논하지 않고 단지 오행이 온전한 거를 좀 취한다. 특별하게 이제 일반적인 격으로 논하는 게 아니고 다 갖췄다라는. 그래서 조화와 균형, 뭐 통관과 순환의 흐름이 막힘이 없다는 의미. 그러니까 뭐 일생이 뭐 한평생 좀 순탄하다. 뭐 이런 쪽으로 오행을 다 갖췄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일반 오행이 아니라 나부모행으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의미만 알고 계세요. 의미만. 특별하게 요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나? 태월 보는 거, 태월 공망이라든지 뭐 부족한 기운을 보충한다든지, 예? 태월 공망 같은 사람은 동업하거나 자기 사업하면 안 되고 뭐 이런 형태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이제 태월도 봤는데, 요즘 뭐 태월 보는 경우, 그렇게 태월 보는 선생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태월의 의미는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격 중에, 아까 보시면, 뭐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천지쌍비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천지쌍비. 예. 그래서, 요 비는 비천롱망, 쌍은 재관쌍미, 재관쌍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 보면 재관쌍미라는 말을 많이들 들으세요. 많이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재하고 관성이 쌍으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일귀격 얘기를 했듯이 임계일주가 지지에 같이 예를 들어 이모일주라든지 계사일주는 이게 한 몸이 돼가지고 오중에 기토하고 정화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산에는 사중에 무토하고 뭐가 있어요? 병화가 있잖아요. 그쵸? 요 재관을 아름답게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월지에서부터 올라가는 격으로 잡는 게 분명히 맞지만, 이 재관쌍미도 정해지는 그 룰이 있어요. 그 원칙이 있다고. 자, 이를테면 뭐냐면,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재관을 쓰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왕명이 되기를 요해요. 신왕이 되기를. 그리고